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인적담보인 보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서 물적담보, 즉 저당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질권, 또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인적담보, 즉 사람이 담보가 된 것으로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적 담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물적 담보도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인적 담보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바로 이제 보증인데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100% 보증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산권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책임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무자,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갚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갚을 책임을 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보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보다 책임이 무거운 연대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그 보증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여기에서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제3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대부업계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활용이 되고 있고, 간혹 또 이제 보증보험을 끊을 때에도 연대보증을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증권을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대보증을 세운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에서도 거의 법인이 아니면 이러한 그 연대보증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전에 어느 분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오셔가지고 어느 법인에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는 그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이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자를 처음에 한 두세 달 잘 주다가 그다음부터는 회사가 어려운지 잘 주지 않아서 이자를 촉구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원금을 상환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에게 걱정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본 것은 누구와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회사 대표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오너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 회사에는 돈을 주지 않지만 그 전무이사라는 분이 자력도 있고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무이사라는 분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즉 실제로 계약을 한 분, 그 회사의 오너라는 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회사가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즉 법인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음으로써 나중에 그 담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증 책임을 지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책임을 지는 이제 보충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 자력 및 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 쉽다는 것을 입증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주채무자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그 주채무자가 실제로 이렇게 자력도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런 집행이나 변제를 요구한 것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연대 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나 또는 연대 보증인이나 아무나 자력 있는 사람에게 그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 보증인 책임을 지워야 되겠죠, 보증인에게. 그리고 할 수 없이 보증인이 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대 보증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보증인 이렇게 하고서 서명 날인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평소 연락하고 지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설 명절을 당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흔히 추석이나 설 또는 뭐 성탄절 이런 때 축하 메시지를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좀 게을러 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명절 때 되면 산이나 들로 놀러 다니느라고 바쁜데,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이나 또는 사진을 섞은 아주 축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다 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게으르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언제라도 찾아주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가끔 뭐 어떤 분들은 이럴 때면 전화해서 미안한데 뭐 이런 것 좀 물어봐도 되느냐, 아니면 이런 어떤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저희야 뭐 항상 오케이죠. 간혹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법률적인 것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만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죠. 저를 찾아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평소 연락도 안 하고 지나던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전화하거나 또는 찾아와서 자기 사업 목적상 뭐 같이 사업을 하자든가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사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경우에 굉장히 낯설고 또 심지어는 뭐 언짢아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인이나 또는 친구들을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거리에서 이 거리에 또 누가 살고 있지, 누구 사업장인지 생각나면 바로 안부 전화를 해봅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여기 지나가는 길인데 친구 생각나서 전화했다든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종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휴대폰에서 누구를 찾다가, 누구 주소를 찾다가 다른 사람 주변에 나타나면 바로 또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바로 똑같이 본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종종 안부를 전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가장 기분 좋은 전화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런 전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